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곽범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종목은 한미 반도체예요. 우선 이 삼전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란과 미국 전쟁 휴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가 공부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종목의 경우 지금 전형적인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추천드리는 건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명확한 차트를 건드려라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가끔 몇몇 분들이 아니 이거 이미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주식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국에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렇게 60일 이평 위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더라도 하락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본전권은 터치를 해주고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린 구간은 단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고 전형적인 강한 상승형 추세 차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자리를 현재 이 상승분에 대한 눌림목 자리로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락하면 어쩌지? 라는 그 걱정보다는요. 이때 정고점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당분간 이 종목의 주가는 기간 조정의 흐름을 가져갈 걸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결국 주가가 기간 조정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뭐죠? 평단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홀딩해도 됐지만 이 내 평단이 그리 좋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가 명확한 차트 위에서는 똑같이 저점 매수이지만 이 고점 매도가 아닌 고점 분할 매도입니다. 이 상승단 윗단에서 비교적 지켜주는 이 지지 구간이 명확한 채로 옆으로 미는 주가의 흐름은요.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세력들의 그 물량 작업이 끝나는 그 시기에 주가는 또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눌림목 구간의 끝으로 상승을 해주더라도 이때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이 모든 내용은 당연히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제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영상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지만 저희 공부방에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없이 여러분 모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들어오셔서 며칠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요. 여러분 수익을 정말 크게 낼 수 있는 그 종목들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먼저 해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장비주의 특징은 보통 어떻죠? 첫째로 이 메모리 업황 바닥에서 둘째로 장비 업체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 장비 수주 증가와 실적이 폭발하면서 메모리 업체 주가가 상승합니다. 현재 한미 반도체는요. 2에서 3단계 구간에 있다는 시선이 많았어요. 특히 AI 시장이 커지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전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HBM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핵심 장비 중 하나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TC 본더잖아요. 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장비에서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통 장비에서는 어떻죠? 여러 장비에서 이 매출이 분산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 장비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AI 투자 사이클과 주가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주요 고객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삼전, 마이크론이고 특히 이 하이닉스의 경우 HBM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크게 주는 고객사예요. 이 기업의 수익성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죠. 일반 장비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20% 정도라면 이 기업은 40% 이상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우선 기술 장벽, 그리고 AI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 생산도 함께 증가하고 HBM 생산이 늘어나면 TC 본더 수요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장비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마진 구조가 좋은 장비예요. 이후 포인트는요. 차세대 HBM 메모리 생산이 시작된다면 장비 투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겠죠. 우선 26년 전만 자체는 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강한 상승형 추세 차트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상승형 추세 차트 그림은 이런 모양이죠. 여기에서 이 고점 구간에는요 정말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이라든지 하단에서 들어온 단타 물량 그렇기에 이 구간을 뚫어 올리는 건 개인들이 하기보다는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밀어 올리는 구간이고 그렇게 이 구간을 뚫어준 뒤 눌림이 나오죠. 이 눌림 어디서 잡아주죠? 과거 저항 구간이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 구간을 잡아주고 2차 상승이 나옵니다. 이 구간을 잡아준
잡아주는 이유 너무나 당연하죠. 이들도 돈을 쓰면서 올렸고요. 이 구간보다 강하게 이탈시키게 된다면 세력들이 과거부터 관리한 평단도 무너질 뿐더러 주가를 강하게 이탈시키고 올릴 때 시간도 돈도 두 배로 듭니다. 그렇게 강한 상승형 추세의 차트 그림은 이런 모습이 가장 많고 지금 이 차트의 그림 모양이 딱 한미반도체의 차트 모양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과거에 이 고점을 뚫어줄 때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한 차례 돈을 쓰면서 올렸고요. 이후 고점을 이후로 눌림이 나오죠. 이 눌림 어디서 잡아주죠? 과거 이때 박스권 고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주가는 매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에 이 구간을 뚫어 올릴 때 또 한 번 돈을 썼고 마찬가지로 눌림 또한 이 과거 박스권 고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물량을 잡아주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보실게요. 과거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때 박스권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온 뒤 눌림 마찬가지로 과거 박스권 저항 구간을 이 지지 구간으로 이탈시키지 않고 주가를 밀다가 지금에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냈고 지금 자리에서도 이 눌림이 나왔지만 결국 과거 박스권 고점 라인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이 물량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린 이 구간은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여전히 주가 관리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공모방에서 이때 기준으로 눌림이 시작된다면 이미 진입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60일 2평에서 한 차례 대응에 들어가신다면 된다라고 했고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1차 매수를 이때 박스권 고점 혹은 60일 2평 기준 이 구간들을 토대로 1차 매수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평단이 매우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박스권 고점을 기준으로 비중을 크게 대응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대 이 구간까지 열어 놓으라고 했어요. 과거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때 박스권 고점 라인이죠. 자, 하지만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3월 31일부터 이 지금의 자리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잡아준 이 자리를 지지 구간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개인적으로 이때의 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주고 이제 이 박스권 고점을 저항 구간을 저항이 아닌 지지 구간으로 과거 때처럼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번에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이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기간 조정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후에 주가가 이 33만 8천 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자마자 바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러셔도 되겠지만 이 주가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척 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냐?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이 구간이죠. 가격으로 봤을 때 29만 5천 원짜리입니다. 지금 상승해주더라도 이 자리에선 한 차례 저항을 맞을 확률이 커요. 하지만 빠르게 물량을 소화하고 기존의 이 윗단, 상승단까지 빠르게 안착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에 이 저항을 맞고 주가가 내려갈 때도 중요한 건 이 29만 5천 원짜리가 될 겁니다. 즉 이 전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29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는 게 아니면 그대로 홀딩할 거고 이 29만 5천 원을 강하게 이탈할 때 우린 한 차례 분할 매도를 진행할 거예요. 결국 이 구간이 밀리면 말씀드렸죠. 주가는 현재의 지지 구간을 바닥 지지 구간으로 당분간 옆으로 미는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위에서 정리한 비중을 다시 하단에서 진입하면서 여러분의 평단도 조절하고 이 종목을 최대한 끌고 가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승단 윗단에서 지켜주는 지지 구간이 명확한 채 옆으로 미는 흐름은 주가가 또 한 번 폭발하기 전 그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분할 매도를 꼭 안 하고 그냥 쭉 홀딩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명확한 차트는요 불타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이 세력들이 돈을 쓰는 구간을 기준으로요. 즉 주가가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올 때 이 전 박스권 고점을 기준으로 물량을 초과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 박스권 고점 구간을 딱 터치하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규칙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불타기라는 걸 선호해요. 즉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규칙이 깨지기 전까지 이 종목에 대해선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 이번 주 흐름상 현재 구간을 확실히 지켜주는지 우선 그 모습부터 저와 함께 볼 겁니다. 이 이후에 주가 대응에 대한 부분과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께 제 공모방에서 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제 공모방 확인만 잘 해주시고 제 공모방에선 이 대응과 매도 타점 외에도 여러분께 종목까지 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제 공모방에선 하루에 2개에서 3종목 여러분 모두에게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고 이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 중장기 종목 즉 여러분들이 홀딩할 수 있는 종목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3월 25일이죠. 제가 1월 달에 드렸던 중장기 종목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드렸고 3월 25일 날 저와 함께 비중을 좀 크게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약 540%에 대한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 나머지 수익 비중은 편안한 마음 상태로 쭉 홀딩해 보셔도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3월 초에 새로운 중장기 종목 대우건설을 드렸고요. 당시의 매수가는 8,500원에서 8,700원, 손절가는 7,400원, 목표가는 21,000원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때 코멘트를 잠깐 보시면요. 현재 하락은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하락이고 이 종목은 과거부터 계단식 상승으로 이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건설업종 전반이 저평가되어 있고 26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PF 리스크의 유의미한 축소, 도시정비 사업의 기회 또한 있기 때문에 전망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우건설의 차트를 저와 잠시 보시면 대우건설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고각으로 상승 이후에 5일선을 한번 보실게요. 자, 공부방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각으로 오른 뒤 종가 마감이 5일선으로 이탈하고 마감한다면 이 눌림이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로 지금 이 기간 조정 박스권을 뚫어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 주었어요. 하지만 전 당시에 5일선을 뚫고 마감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한 차례 분할 매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공부방에선 여러분께 1차 목표가 21,000원을 제시해드렸지만 오늘자 21,000원을 강하게 뚫어주고 22,550원까지 도달한 걸 볼 수 있죠. 우선 저와 한 차례 분할 매도하셨을 때 여러분 모두 대우건설로 보시는 것처럼 약 111%에 대한 수익을 챙기셨을 거고 현재도 여전히 우린 홀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곽범님, 우리 기술도 그렇고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 평단도 좋은데 분할 매도 없이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아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분할 매도를 해야 정말 오랫동안 홀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 심리 게임이에요. 절대로 주식은 50대 50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력들이 훨씬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어야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리가 결국에 뭔데요? 비중 조절이고 분할 매도입니다. 그렇게 늘 강조드려요.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린 자리를 파악하는 것과 비중 조절 분할 매도. 그렇게 제가 분할 매도 사인 드릴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소액이어도 좋습니다. 제가 분할 매도 사인 드릴 때는 꼭 따라오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제가 한 차례 분할 매도를 진행했고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온다면 공부방에서 이 대우건설의 신규 매수 타점 자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자로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공부방에서 신규 매수 타점 자리는 못 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추격으로 따라붙는 매매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각으로 오른 뒤 그렇다 할 눌림 없이 다시 한번 올라주는 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저와 함께 들어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현재 대우건설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 제 공부방에 있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추격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신규 종목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잘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가 중장기로 들고 있는 종목은 우리 기술을 정리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현재 보고 있는 이 중장기 종목을 하나 더 드릴 거라고 했죠.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꼭 같이 확인해 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종목을 제외하고도 여러분께 하루에 2개에서 3종목 이 단타 종목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 방은요 딱 1000분까지만 받고 있어요. 이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00분씩 들어와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지 현재 제 방은요 여러분 돈 드는 방 아닙니다. 당연히 무료로 운영 중이면서 이 소통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에 맞는 답변 바로 도와드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든지 댓글창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뭐 저에게 문자를 보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없이 여러분 모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2026년 저와 함께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